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이틀째 500명대를 기록하며 2달 넘게 정체 국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흥시설을 고리로 집단 감염이 잇따르고 인도 변이로 인한 지역 감염 사례도 처음 확인되는 등 불안 요인이 여전한데요. 전문가와 함께 현재 상황 분석해 보겠습니다.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제 하루 신규 확진자가 533명이 나왔습니다. 500에서 600명대에서 정체 국면이 굉장히 길어지고 있는데 현재 발생 추세부터 진단해 주시죠. 예, 이게 4월 하순만 해도 800명이 육박했었는데요. 일 평균으로 보면은 사실은 그 800명이 육박했을 때랑 지금이랑 큰 차이는 없습니다. 네. 어찌됐든 하향 안정 추세이기는 한데 좀 불안한 부분들도 많이 있죠. 지금 지역 사회에서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고요. 전국적으로 감염 재생산 지수가 2를 넘고 있는 데다가 이 전파력이 강한 해외 변이주, 특히 뭐 인도 변이주 같은 것들도 지역 사회에서 발견되고 있고 영국 변이주 같은 경우는 아마 이게 우세종으로 되는 게 얼마 안 남은 것으로 보여서 전파력이 훨씬 더 강할 것으로 보여서 이들이 아마 지역 사회에 있어서의 이 감염 재생산 지수를 더 높일 것으로 보여서 지금의 이 추세가 안정적이라고 보고 안심할 만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예, 변이 바이러스가 우세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런데 백신 접종이 다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게 당장 확산 추세에 어떤 영향을 주기에는 어려울까요? 예, 아직까지는 좀 지금 10%인데 어제 그제 이틀 사이에 뭐 거의 110만 명 이상 1차 접종을 했기 때문에 하루에 1% 이상씩 높아지는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보면 이게 60대 이상의 그 고령자를 중점으로 해서 지금 접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확산세를 막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오히려 젊은 층에서는 확산이 더 많이 나오는데 지금 고위험층인 고령자들을 우선 접종하는 이유는 이분들이 예방이 되어야만 위중증 환자 사망자 수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게 되고 우리는 관리 가능한 질병이라고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두는 것인데요. 지금으로 봐서는 확산 속도를 줄이는 것은 아직까지는 좀 시기상조로 보입니다. 예, 좀 더 기다려야겠군요. 자, 수도권에서 70% 넘게 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비수도권에서도 집단 감염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유흥시설발 집단 감염이 눈에 띄게 늘고 있는데요. 이게 왜 그런 걸까요? 예, 이 서울 수도권의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은 이 유흥시설들이 영업 금지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비해서 1.5단계인 비수도권에 있어서는 유흥 주점 같은 것들이 다 영업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집중적으로 발생을 하면서 사실은 지역사회 이 유행을 선도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다 이 종사자 같은 분들이 여러 군데 넓게 퍼지면서 이 근무를 하고 해서 이 지역사회에 있어서의 N차 감염이 상당히 많이 퍼져 있는 상황으로 보여서 아직까지는 이런 추세가 계속 될 것으로 보이고 특히 수도권의 경우 서울 수도권의 경우에 있어서 지금 이 강북에 있는 그 노래방발 그 지역사회 확산은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지역도 넓고 기간도 길어서 아마 전체적으로 그 주변에 동선이 겹치는 분들은 일단 선제적으로 진단검사를 받아보시고 증상이 있으면 무조건 검사를 받으시고 증상이 없더라도 동선이 겹친다고 생각하시면은 임시선별검사소에서 먼저 진단을 받아서 좀 선제적으로 빨리 수습을 하는 게 지금 옳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지역 사례 중에서 특히 대구에서는 유흥업소 관련 확진자가 200명을 넘었습니다. 일부 종사자들이 원정을 다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데 추가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예, 이 대구의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은 울산하고 가깝고 그 연관성도 지금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변이주들이 영국 변이주들이 섞여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 그 역학조사만 봐도 전파력이 굉장히 강한 것으로 보여서 빠른 시간 안에 200명 이상이 나왔고요. 또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종사자들뿐만 아니라 거기에 왔었던 손님들도 상당히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고 사실은 그런 유흥업소에 갔다는 것 자체를 밝히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이 역학조사도 상당히 난항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실은 우리 지금 옛날에 했던 것처럼 작년에 이태원발처럼 익명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익명이 아니라 할지라도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자기가 이 진단을 받게 되면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선제적으로 먼저 진단검사를 받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예. 자, 제주도는 누적 확진 환자가 1,000명을 넘어서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전엔 외부 방문자발 감염이 다수였는데 지금은 지역 전파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게 어떤 영향 때문일까요? 예, 그게 뭐 작년까지만 해도 외부에서부터 관광객들, 방문자들을 주로 해서 감염이 되는 상황이었었는데 올해 들어서는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고 지역 사회에 있어서의 일상 감염이 주로 되고 있거든요. 어제도 13명 중에서 지역 감염이 12명이나 되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올해에만 590명 또 이 여러 지역에서 일상 감염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제주 지역 내에 이미 지역사회에 있어서의 무증상 전파가 널리 확산되어 있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네. 여기서도 이제 전국적으로 봤을 때 전국적인 유행 양상이 제주도까지 갔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은 그 제주도가 섬이기는 하지만 외부에서만 유입되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의 선제적인 여러 방역 조치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방역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올리는 것은 뭐 어쩔 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렇게 상황이 심상치 않자 제주도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기로 했습니다. 여전히 제주 방문 계획이 적지 않은데 이 제주 지역을 방문할 때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조금 짚어주시죠. 예, 일단은 여행 계획을 세웠는데 열이 난다든가 어떤 증상이 있으면 가지를 말아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진단 검사를 받고서 간다면 괜찮겠지만 일단 가는 데 있어서의 그런 여행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을 꼭 해야 되고요. 또 여행 중에서도 어떤 증상이 나타났을 때에는 제주도 내에 있는 그 선별검사소에 가셔서 진단을 받아서 가능한 한 감염이 되었을 때 지역의 확산을 좀 막아주는 부분들이 분명히 필요한 것이고요. 예. 제주도의 입장에서도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게 반가울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방역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부분들도 있어서 특히 지금 올해 들어서는 2019년에 그 관광객 숫자를 거의 비슷한 숫자까지 관광객들이 모이고 있다고 하고 더구나 7월부터는 아마 더 많이 갈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방역에 특히 신경을 써야 될 시기라고 봅니다. 예. 일단 증상이 있으면 그 여행이나 이런 부분들은 계획을 좀 연기하거나 취소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변이 바이러스 얘기를 해볼 텐데요.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도 해외 유입이 아닌 지역 감염 사례가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방역 당국의 설명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지역사회 감시 강화 과정 중에 인도 변이가 확인된 케이스이고 경기도에서 신고된 케이스입니다. 현재는 감염 경로하고 그 밖에 추가 전파 상황들에 대해서는 조사가 진행 중에 있고 파이자 백신의 경우 2번 완전 접종이 이루어졌을 때 인도 변이에 대해서 88%의 방어력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의 경우 60%의 방어력을 보였습니다. 확진된 군인은 파주에 근무하면서 서울에 있는 지인을 통해서 감염된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인도 변이가 전파력도 높은 데다가 이 군부대라는 특성까지 있기 때문에 그 추가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군부대 내에서의 추가 확산이 우려가 되는 상황인데다가 네. 이 지표 환자가 아직 서울에 있는 지인들이 몇 명이나 더 인도 변이주에 감염이 됐는지가 확실치가 않아요. 결국은 그 지역 사회에 있어서 인도 변이주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인데 이 인도 변이주라는 거는 E484Q라는 남아공 변이주와 L452R이라는 캘리포니아 변이주가 다 들어가 있는 것이거든요. 네. 처음에는 우리 면역 죄송합니다. 항체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영국의 역학조사들을 보면은 전파력도 굉장히 강해서 영국 변이주보다 50% 이상 강하다고 지금 역학조사 결과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영국의 경우에 있어서는 실제로 그 방역 통제를 완화하려고 하는 시기를 지금 연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다가 도로 지금 4천 명 정도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영국의 변이주보다도 이 인도 변이주라는 건 훨씬 더 전파력도 강한 데다가 지금 아까 권준욱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우리 항체를 더 무력화시킬 수 있는 능력도 상당히 많이 있어서 파이자건 아스트라제네카건 상당히 좀 무력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서 우려되는 변이주의 하나고 전 세계적으로 봐서도 이 인도 변이주가 만약에 전 세계적으로 우세종이 된다고 그러면은 전 세계적인 이 집단 면역에도 상당히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는 우려되는 변이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이 짚어주신 대로 전파력뿐만 아니라 그 인도 변이가 백신의 효과도 떨어뜨리는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영국이나 남아공 등 다른 변이와 비교했을 때는 이게 그 어떤 특성이 있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 영국 변이주는 N501Y라는 전파력이 강하다는 것이 알려져 있었는데 거기에 더해서 캘리포니아 변이주와 또 남아공 변이주가 각각의 특성이 있는 것들이 다 한꺼번에 들어가 있는 이중 변이주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밝혀진 것만으로 해도 전파력도 강하고 또 사람들의 면역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변이주인데 이게 과연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한테 감염을 시키면서 중증화를 유도할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경우를 보면 사실은 영국 변이주가 젊은 층에 있어서 많은 감염을 일으킨다고 되어 있어서 이 인도 변이주의 경우에 있어서도 30, 40대, 50대까지도 중증화를 시킬 가능성들이 충분히 있어서 굉장히 우려가 되는 아주 무서운 바이러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바이러스가 조금 더 퍼지게 되면 그야말로 재앙이 될 수 있을 텐데 이 변이 바이러스의 지역사회 전파를 최대한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아직까지는 인도 변이주가 우리 지역사회에서 뭐 넓게 퍼졌다고 볼 수는 없는데 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확산 속도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접종 속도를 빨리 해서 우리가 집단 면역에 가능한 한 빠른 시간에 가야 되겠지만 우리 방역 당국에서 해야 될 일은 이 진단 선별 검사를 바로 할 수 있는 즉 지자체에다가 그 기술을 이전시켜줘서 지금은 전국에 있는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 선별 검사를 할 수 있는 상황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대구에서는 실제로 하고 있는데 다른 시도 지자체에서도 자기 지역에서 발생하는 환자들이 인도 변이주가 얼마나 있는지를 신속하게 진단을 해서 빨리 격리를 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지 않으면 지역사회의 무증상 정파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공항에서 들어오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도 모니터링을 철저히 해서 빠른 시간 안에 이 격리를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춰야 되겠습니다. 예, 자 접종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 석 달 만에 이제 1차 접종자가 전 국민의 10%를 돌파했습니다. 이게 두 자릿수가 되다 보니까 조금 더 기대를 갖게 되는데요. 10% 접종이면 코로나19 확산 억제에는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나요? 지금으로 봐서 뭐 두 자릿수라고 그래서 더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요. 1,300만 명 정도, 즉 우리 인구의 한 25% 정도가 접종을 받는다면은 확산보다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즉 중증 환자라든지 사망자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우리가 10%가 되기 전에 벌써 2월 26일 이후 요양병원 요양원에서의 종사자 입소자를 접종을 완료함으로 해서 결국은 위중증 사망자 수가 상당히 많이 지금 줄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효과가 더 나타나려면은 60에서 74세 사이의 연령층, 고연령층에서의 접종 동의율이 높아져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65% 정도에 불과해서 이것이 적어도 70%, 또 기대하기로는 한 80%까지만 올라가 준다면은 1,300만 명 접종 후에는 상당히 관리 가능한 안정한 상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예. 지금으로서는 그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이라 1,300만 명을 다 맞췄다 하더라도 60에서 74세의 비율이 좀 적다면은 그것이 앞으로 두고두고 우리가 일상생활로 돌아가는데 좀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정부가 상반기 1,300만 명 1차 접종에 대한 목표를 예전부터 수차례 강조를 해왔습니다. 지금 11월 집단 면역 달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데 그렇다면 백신 수급은 이제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인가요? 예, 제일 힘든 것이 지금 2분기까지 과연 1,300만 명 다 맞출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이었었는데 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수급이 제대로 되면서 아마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예. 또 파이자는 2차 접종 또 75세 이상 연령층 대해서는 80% 이상 접종이 완료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문제는 이제 7월부터 들어오는 물량들이 과연 얼마나 들어올 것이냐 하는 것인데 사실은 좀 긍정적으로 볼 만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네. 미국이나 유럽의 이 선진국들에서 3차 부스터 접종을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분위기로 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물량 수급이 굉장히 원활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마 7월부터는 파이자뿐만 아니라 모더나라든지 또 노바백스도 승인을 받게 되면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사실은 인구 한 2,300만 명 정도를 이 7월, 8월, 9월 정도에 맞춰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우리가 하루에 지금 100만 명까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만은 좀 더 위탁 의료기관을 좀 늘리는 상황이고 15,000곳까지 하고 또 이 접종센터도 270곳 또 파이자인 경우에서도 일반 위탁 의료기관에서도 접종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실제 우리 인프라 자체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기 때문에 실제 9월까지 3,600만 명 정도 접종하는 데는 물량뿐만 아니라 큰 전체적으로 봤을 때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예, 물량과 인프라 모두 확보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조금 전에 그 언급해주신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서 정부가 백신 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내놓았습니다. 이게 지금 가장 눈에 띄는 게 7월부터는 1차 접종자도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에서 해제가 된다라는 거거든요. 감염 확산 우려는 없겠습니까? 감염 확산될 우려가 굉장히 높죠. 아, 방역 네. 면에서만 보면은 1차 접종을 했다고 해서 사실은 감염 전파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고 2차 접종 후에 14일이 지난 후에 마스크를 벗고 약 50% 인구의 50% 정도 접종했다면 충분히 그럴 수가 있는데 지금 상황은 이것보다 더 급한 것이 1차 접종을 하는 애스트라제네카의 고연령층들이 얼마나 많이 접종을 받을 수 있냐 하는 것이 훨씬 더 큰 우선 과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7월부터 마스크를 야외에서 벗는다 할지라도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마스크를 꼭 쓰고 다녀야 됩니다. 네. 그분들은 감염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은 꼭 마스크를 쓰고 사실 이 인센티브로서 더 중요한 것은 경로당 같은 시설에서 마스크 없이
1차 접종에서 받은 사람들은 문을 연다는 얘기인데 이 부분이 좀 위험하기는 하지만 인센티브로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서 정부가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인센티브도 좋지만 그 접종률을 높이려면 백신 신뢰를 확보하는 노력을 먼저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